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거다라는 뉴스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서 집을 사겠다고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끝난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빚을 다 못 갚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에이, 빚지고 무슨 빚을 갚아. 그냥 저렇게 집을 사서 40년 50년짜리 사서 중간에 팔고 그냥 옮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될까요? 은행권들, 금융권들이 호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만화영화 짱구 보면 짱구 아빠가 계장인데 32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죠. 와, 저걸 다 언제 갚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50년이에요. 50년. 지금 40년 얘기하는데 좀 지나면 그냥 50년짜리로 갈아타죠. 50년으로 끝날까요? 이러다가 60년 80년짜리도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금 서울 아파트를 사놓으면 로또다. 지금 사야 된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 다 떠들어대는데요.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변동성 리스크 나발이고 뭐고 간에 다 개소리다. 저런 얘기에 놀아놨다가는 그냥 인생 다 반납한다. 빚 갚다가 허덕이면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40년짜리 고정금리 대출금리 4% 4억 빌리면 원리금 130만원 140만원 이런 얘기 듣고 혹해가지고 질렀다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 돈 내면서 사는 겁니다. 중간에 사고팔고 해서 갈아타기 해서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듯이 빚 갚다가 허덕이면서 산다라고 보면 맞죠. 그냥 은행에다가 월세 내며 사는 꼴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사고팔고 엄청 하면서 돈을 팍팍 버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이제 짓눌려가지고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인천에 집을 20채 가지고 있어요. 15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가족 자살했어요. 이런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경매해야겠네. 투기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미치는 겁니다. 아니, 쓸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억 주고 샀는데 5년 지났더니 5억이 됐다. 시세차익 2억 봤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한 놈들 얘기 전부 다 보면 다 그거예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뭐냐면 당장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내 손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 평가 금액으로 5억인데 10억 돼가지고 5억 벌었다. 그냥 계산일 뿐인 거예요. 그게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내가 5억을 번 건지 2억을 번 건지 알게 뭐냐라는 거죠. 팔 때 팔 수 있는 가치가 되냐 안 되냐, 황금성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을 내가 통장에 100만 원 넣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100만 원을 꺼집어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인가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을 샀어요. 이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바로 황금성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매로 팔려고 그러면 90이 되기도 하고 50이 되기도 하고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통의 사람들, 특히나 2030들, 3040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살아가면서 경험을 적게 해본 탓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착착 흘러가면 참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 뜻대로 흘러갑니까? 내 뜻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내 뜻대로 안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다급해지면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 틀려지면 이제 인생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그거 수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버티다 막다가 나중에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다 쓸려가 버린다라는 거죠. 조그마한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애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본주의사에서는 이게 있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요 미치는 거죠.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1000만 원짜리 보증금의 월세를 살아도 매월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꾸준히 있고 내가 좀 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삶은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괜찮아질 수 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배팅하고 모험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인생은 모험이야. 인생은 배팅이야. 이렇게 얘기한 놈들 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삶이 비참합니다. 말로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공부를 해야 된다. 부자 공부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만큼 살아보니까 또 앞으로 살 날도 많지만 뭘 느끼느냐? 저축만큼 대단한 게 없더라. 저축은 확실한 수익률이다.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0만 원이 번 거죠. 근데 내가 1000만 원 집어넣고 100만 원 버는 게 쉽습니까? 100만 원 넣어가지고 1000만 원 넣어서 1100 만들기가 정말 어렵죠. 1000만 원 넣었는데 900 되기는 정말 쉽죠. 1000만 원 넣었는데 800 되는 것도 쉽습니다. 반토막 500만 원 나는 것도 더 쉽고요. 근데 1000만 원 넣었는데 1500이 되고 2000이 되는 게 쉽다. 그렇게 얘기한 놈은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 마음은 1000만 원 넣어서 800만 원 될래? 1500 될래? 혹은 1000만 원 넣어서 1100만 원 되는 걸 선택할래? 라고 얘기하면 전자와 후자 뭐 할래? 이러면 전자를 택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자보다 후자를 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확실한 건 계속 복리에 복리를 낳아서 우상향하는 게 절대로 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루해 보이고 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걸 결정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서 고배당 우량주를 사든 아니면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채권을 사든 월세가 나오는 제대로 된 부동산을 갖든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죠.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괜찮았으면 좋겠고 좀 큰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해 봐야 됩니다. 뭘 궁리해야 된다? 정말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요. 내 바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떠냐?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괜찮아지기를 바라죠. 바람이 있죠. 근데 그게 과연 되냐 안 되냐는 사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아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수익률을 성과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잘 가지고 가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죠. 배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 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젖고 다 물에 쓸려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잘 노를 저으면서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강남이냐 강북이냐 어디가 수익률이 좋냐 저거 계산을 따다닥 해서 이론적으로 얘기한 대로 참 흘러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